안녕하세요. 좋은 행정사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 해지의 사례를 들어 내용 증명을 작성하는 방법과 임대차 계약 해지와 관련된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증명 우편의 의의. 내용 증명 우편은 법에 정한 일정한 양식과 형태가 없이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 간단 명료하게 기재하여 세부를 작성하여 발송하는데 한 분은 발신자가, 다른 한 분은 상대방인 수신자가 수신자에게 전달되고 나머지 한 분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등 여러 조문에서 최고, 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최고, 통고 또는 통지를 할 때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합니다.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8 차임 연체와 해지를 보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40조 차임 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차임 연체와 해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주택의 임대차 시에 차임 연체와 해지는 이 민법 조문을 적용합니다. 차임액 연체. 2기의 차임액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2개월분의 주거용 임대차 월세액으로 볼 수도 있지만 납계를 다르게 정한 경우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주택 임대차의 월 차임액을 100만 원으로 약정한 경우 2기의 차임액은 200만 원이므로 임차료를 5만 원만 입금하여 195만을 연체한 상태로 두면은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하지 않게 되어서 차임 연체로 인한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많은 혜택적 성격의 규정에 의한 보호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연체된 차임액이 없더라도 이전에 2기,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계약이 만기가 되어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려 할 때 임대인은 과거에 그 연체되었던 사실을 들어서 임차인의 임대차 연장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해지와 해제. 임대차 계약은 계속적 계약이므로 계약을 종료시키려는 경우 해지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고 계약 해제는 이미 성립된 계약을 소멸시켜 계약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므로 이미 이행한 급부에 대하여도 원상 회복을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 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에 관한 내용인 경우 그 해제나 해지의 사유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 내용증명서는 소송의 첨부 서면인데요. 분쟁이 생겨서 권리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잘 작성하여 보내면 소송 단계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잘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데 당사자 간 분쟁이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는 경우 소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소장이 기재한 내용을 증빙 자료로서 그 이전에 보냈던 내용 증명을 첨부합니다. 내용 증명 작성 요령. 내용 증명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보냈던 내용 증명을 소장에 첨부하게 되므로 내용 증명의 내용과 소장의 내용이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용 증명의 작성 단계에서부터 소송 진행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는 서로 알고 있는 내용일지라도 법원의 판사가 읽을 것을 예상하고 계약 일자 등 법률 행위를 한 날짜와 그러한 날짜와 같은 중요한 사실관계를 순서에 맞게
육하원칙에 의거 일목요연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되 주장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기재합니다. 또한 중요한 내용으로서 감정적인 내용은 배제하고 사실관계, 날짜 등 계약 내용 그리고 법률관계 위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용증명 작성 사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발신자란 옆에 임대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주소란에는 임대인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수신자란에 임차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주소를 잘못 기재하면 반송이 되므로 수신자의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제목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 해지 최고장 등 최고장, 통지서 등 본문 내용을 요약한 적당한 문구를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 임대차 계약상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서두에 간단한 인사말을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인은 귀하와 미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입니다. 발신자가 누구인지 명시합니다. 귀하는 본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 임대차 계약상의 차임을 2024년 10월부터 현재까지 3기에 걸쳐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귀하는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몇 차례나 거듭 납부일자를 연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체 총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위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제 몇 조 및 특약사항에 따라 귀하와의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함을 통보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본인은 귀하와의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귀하는 2024년 12월 18일까지 본인에게 미지급된 차임을 지급하고 귀하가 점유 중인 위 부동산을 원상 회복하여 본인에게 명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명도 및 미지급된 차임에 대한 지급에 불응할 경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명도 소송 및 유체동산 경매를 신청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비용 일체와 미지급된 차임에 대해서는 귀하의 임대차 계약 보증금 및 유체동산 경매 낙찰 금액으로 충당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뒤에 첨부는 임대차 계약 사본을 첨부합니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위 내용증명 사례에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는 이유는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의대로 이전을 못하게 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을 해야 법적 절차가 진행된 동안 점유가 보호되어 판결이 난 경우에 패소한 임차인을 상대로 신속한 권리 실행을 하기 위함인데요. 만약에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소송 판결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명도 소송은 법치국가에서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자력구제는 금지됩니다. 그래서 항상 소송에 의하여야 하는데요. 명도 소송은 민사소송의 일종으로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방해를 받았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여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가 명도 소송 절차입니다. 유체동산 경매. 유체동산 경매는 법원에 진행되는 동산 경매 일종으로 위 사례에서 채무자인 임차인의 물건, 동산이겠죠. 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인 임대인의 채권을 만족시키는 변제 절차인데 실무상 고가의 미술품이나 객관적 시장 가치가 있는 동산이 아니면 유체동산 경매는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증명 양식 파일을 첨부하였는데요.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각 사안이 모두 다르므로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임대차 계약 해지의 사례를 들어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과 임대차 계약 해지와 관련된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 법률 지식과 경험 있는 전문가와 상담 후 작성하는 좋은데요. 내용증명에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 칼자루를 넘겨주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